럼펠스틸트스킨 다락방 이야기. 밤새 난쟁이 요정은 물레를 돌려 금실을 짜내고 있다. 지거덕 지거덕. 금실이 하나둘 완성될 때마다 요정의 얼굴은 환희로 물들어갔다. 멀리서 바라만 보던 그녀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요정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줄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밤새 물레를 돌려 눈알은 빠질 것 같고 팔다리는 저려왔지만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요정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밤새 그녀를 위해 물레를 돌린다. 내가 나를 배신하고 왕과 결혼을 해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어. 요정은 끔찍한 복수를 다짐한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다락방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독일의 전래동화 럼펠스틸트스킨입니다. 구전되던 이야기였던 럼펠스틸트스킨은 여러 작가의 이름도 조금씩 변하고 내용도 조금씩 변형되면서 유럽 및 여러 나라에 퍼져나갔고 우리나라에는 그림 형제의 동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형제가 처음 동화책으로 정리했을 때는 결말의 잔혹함 때문에 몇 년 후 다시 출판할 때는 결말을 바꿨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구전되어 내려온 이야기는 어린이를 위해 교훈을 전달해주는 동화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독일의 한 마을에 허풍쟁이 사내가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내는 왕의 행차를 보고 허풍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은 지프로 금실을 만든다오. 그 말을 들은 왕은 허풍쟁이 사내의 딸을 왕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짚을 가득 내어주고 금으로 만들라 명령합니다. 만일 거짓말이었다면 두 번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딸만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지만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금을 좋아하는 욕심쟁이였고 만일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부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질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없던 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한참을 울고 있던 딸에게 어디선가 난쟁이 요정이 나타나 말을 겁니다. 당신의 울음소리에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가 없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난데없이 등장한 난쟁이 요정에 허풍쟁이의 딸은 놀랐지만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좋아요. 내가 도와주죠.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요? 난쟁이 요정은 대가를 원했고 당장 내줄 것이 없었던 딸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목걸이를 대가로 내놓게 됩니다. 다음날 왕이 허풍쟁이의 딸을 찾아왔을 때는 집이 모두 금으로 바뀌어 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왕은 얼씨구나 하면서 더 많은 짚을 던져주고는 내일까지 모두 금으로 바꿔놓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왕이 아닐 수 없네요. 허풍쟁이의 딸은 난감함에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난쟁이 요정이 나타나 사정을 물어봅니다. 좋아요. 이번에도 도와주죠. 이번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죠? 난쟁이의 요구에 딸은 반지를 건네주게 됩니다. 대단한 목걸이와 반지는 아니었겠지만 딸에게는 나름 중요한 물건이었죠. 그렇다고 해도 목숨과 바꿀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여지없이 다음 날이 되었고 왕은 놀랄만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방 안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욕심쟁이 왕은
마지막으로 집더미를 던져주고는 금으로 바꾸어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발견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번에도 난쟁이는 나타났고 마지막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줄 것이 없었던 딸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난쟁이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낳은 첫 번째 아기를 나에게 주시오. 터무니없는 요구였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딸에게 아이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딸은 승낙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에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게 된 욕심쟁이 왕은 허풍쟁이의 딸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대단한 사랑은 아니었을 테고 욕심쟁이 왕은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영원히 차지하는 방법으로 결혼을 선택한 것이었겠죠. 그 속사정이야 동화에는 나오지 않으니 알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가 된 딸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요정의 존재는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지 오래였죠. 온 백성이 기쁨을 함께했고 궁궐엔 행복이 넘쳐 흐르던 어느 날 밤 요정이 나타나 약속을 지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왕비는 온갖 보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사정을 했지만 요정은 요지부동이었고 슬픔에 가득 찬 왕비를 보며 요정은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죠. 내 이름을 사흘 안에 맞출 수 있다면 아기를 데려가지 않겠소. 왕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말해봤지만 요정의 이름을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요정이 찾아왔지만 왕비는 이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왕비는 마지막 밤이 다가오자 사람들을 풀어 요정의 이름을 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정의 이름을 알아오는데 실패하여 실망하고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이 말을 꺼냈습니다. 왕비님, 제가 숲에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난쟁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가만히 들으니 이런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빵을 굽고 내일은 술을 빚고 모레는 왕비의 아이를 데려올 거야. 왕비는 요람을 흔들며 울고 있겠지. 내 이름이 럼펠스틸드 스킨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니 얼씨구나 좋구나. 왕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날 밤 희희낙낙한 얼굴로 난쟁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왕비님, 마지막 날입니다. 자, 내 이름이 무엇일까요? 왕비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조금이나마 풀고 싶어서 엉뚱한 이름을 대고 있었습니다. 존? 마이클? 해피? 이름을 말할수록 난쟁이 요정의 표정은 득이양양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겠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기는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왕비가 말했습니다. 혹시 럼펠스틸드 스킨? 어떻게 내 이름을 이럴 수는 없어. 난쟁이 요정 럼펠스틸드 스킨은 그렇게 한동안 경악에 찬 분노를 터뜨리며 비명을 지르다가 호련히 사라져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왕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땅속으로 꺼져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분노를 참지 못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두 쪽으로 찢어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작가에 따라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화책은 거짓말을 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교훈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난쟁이 요정의 오랜 시간 이루지 못한 짝사랑이 배신과 복수로 점철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난쟁이 요정은 오랜 시간 허풍쟁이의 딸을 흠모하며 혼자만의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허풍쟁이 아버지에 의해 위기에 처한 딸을 보게 됩니다. 딸에게는 위기였지만 난쟁이 요정에게는 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못난 외모 탓에 한 번도 딸 앞에 모습을 드러내 본 적이 없었던 난쟁이 요정은 항상 딸이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자신의 어려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을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딸은 난쟁이에게 의지했으며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을 난쟁이에게 서슴없이 주었습니다. 난쟁이는 혼자만의 뇌피셜을 시전했습니다. 그녀도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내가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녀가 날 바라보는 눈빛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 이미 불행은 예견되어 있었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해진 레일을 향해 질주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허풍쟁이의 딸이 자신의 도움을 외면하고 왕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난쟁이는 배신에 좌절하고 만 것이었죠. 자신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길 원했던 난쟁이 요정은 이제 아이를 빼앗아감으로써 복수를 꿈꾸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 번만이라도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원했던 난쟁이 요정은 아이를 가져가지 않는 조건으로 이름을 맞추는 내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왕비에게서 이름을 듣게 된 난쟁이 요정은 왕비의 행복을 빌며 영원히 나타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왕비의 입장에서는 많이 다르겠죠. 이 웃긴 이야기는 누구에게는 희극을, 누구에게는 비극을 남겨주고 끝이 났지만 여전히 가슴에 담기는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길 바라며 한 사람을 애달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짝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을 감정의 폭풍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사랑했던 감정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곡되어 복수가 되고 분노가 되어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거나 조각내어 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